안녕하세요. 건강극장 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장 자영입니다. 이 허리가 이게 안 낫네. 계속 아파.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에이, 그 엄살은. 에이. 알아 이게. 삼촌, 내가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 응? 우리 집에 왕진을 왔어? 몸소 오셨대. 아프실 텐데. 생활을 무너뜨리는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만큼 정말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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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진짜 이 누추하지는 않지만 이런 저희 집에 또 와주셔가지고. 교수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신경외과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안 그래도 저희 삼촌이 지금 보시다시피 허리가 통증이 많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진단이 정확한지 그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는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MRI로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형태적인 변화, 결국 MRI도 사진이기 때문에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 종양이라든지 협착증, 디스크, 신경을 누르는 무언가는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이유 중에는 혈액순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경이 변성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MRI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MRI에서 괜찮다고 하는 게 물론 MRI 사진을 제대로 이렇게 진단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먼저겠고요. 네. 근데 MRI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허리에 아무 병이 없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 MRI가 괜찮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검사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MRI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MRI가 괜찮다 이러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네, 그렇죠. 일단 MRI 괜찮다면 일단 수술이 필요한 병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 아니야, 근데 그건 다행이 아니야. 왜냐면 교수님 이게 제가 정말 그런 게 이게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찾아가다 가봤는데 어떤 병원은 수술해라고 하고 어떤 병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너무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통증 때문에 못 걷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빠져서 못 걷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소변 장애, 대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진행을 해서 마비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환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은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수술을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좀 두려움이 생겨서 다음 병원에 갔을 때는 좀 통증의 표현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마비도 없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일단 다른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환자의 통증의 정도가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그 통증이 느끼는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네요.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디스크는. 네. 교수님,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도 반드시 재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짠가요? 대체적으로 맞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안에는 젤리 같은 게 있고 수액이 있고 바깥을 싸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질긴 막이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겉에 있는 질긴 막이 찢어지고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터져 나온 수액은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수술로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제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찢어진 그 겉에 있는 질긴 섬유막 같은 거를 꼬매줄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꼬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상처가 아물듯이 거기가 다시 아물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기 전과 동일하게 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 자리가 아무래도 60-70% 정도의 강도만 갖고 계속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여기 있는 데가 또 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럼 처음에 디스크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사고라든지 떨어졌다든지 갑작스러운 충격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생활 습관이 안 좋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긴 것들이 많은데, 그게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사람이 뒤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르게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역시나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술을 해도
또 이 자세 교정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또 터져서 또 네. 고통을.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졌다거나 수술 이전이랑 똑같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수술을 했는데 그럼 좋아져야지. 그니까. 근데 결과가 똑같은 사람들도 있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아까 MRI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MRI를 찍었을 때 MRI에서 이상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소견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사진에서 이상하게 보여지는 소견이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하고 정확히 이게 인과관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픈데 허리 MRI를 찍었고 허리 MRI에서 증상을 유발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인 소견이 뭐가 보였다. 근데 그 부분이 워낙 좀 뭐 심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를 뭐 수술을 하고 뭘 하고 했다고 해도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상이 똑같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수술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와 허리 통증 이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그래, 나도 그거 궁금했어. 다리부터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서 종아리 앞쪽을 따라서 이게 발등까지 가든지 아니면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 뒤부터 발바닥까지 가서 쭉 띠를 그리면서 내려가는 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방사통이 없이 그냥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대개는 심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뭐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디스크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일종의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도 약간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그렇게 늘어난 것 때문에도 요통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리 통증이 없이 허리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개는 심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되게 하루에 따라서 아니면 매일같이 심했다 덜했다 하는 들쭉날쭉한 통증은 심각한 통증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삼촌 방사통 있어? 아니, 아직은 없어. 다행이네.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병원 갔다 왔다 그랬다잖아. 이런 통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도수 치료, 무슨 치료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보면 좀 한결 낫나요? 예전에도 어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무슨 키모파파인이라는 그런 거를 허리에 디스크인데다 주사를 넣으면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진다 라는 걸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 약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것 때문에 쇼크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사망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현재는 쓰진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해서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렇게 효과가 입증이 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들이 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보수적으로 하면은 보통 신경 차단술 정도 하거나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고,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붙은 주사들은 그에 따른 의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좀 해보고 나한테 몸에 좀 이렇게 맞다 싶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맨날 이게 허리 아프다 하면 우리 조카라는 애가 맨날 가가지고 진통제만 먹으라고 계속 잔소리만 하거든요. 아프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옆에서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또 병원 가서 뭔가 허리 아프다 이러면 진통제 같은 걸 받아오는데 제가 진짜 걱정이, 이 진통제를 먹으면 좀 그 순간은 나아지거든요.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나고, 혹시나 이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니까 또 제 몸이 좀 약간 이렇게 제가 생활 습관이 좀 삐뚤삐뚤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거 먹는 거 진통제 아닌가요? 진통제면 이거는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통증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허리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허리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되면서 나빠지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젊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건강한 분들도 이렇게 좀 무리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무릎, 발목 그런 데서 막 아리는 것처럼 허리 관절도 계속 부딪히면서 생기는 관절염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졌다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관절염이 생기면은 그때는 소염제를 먹으면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처방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염제를 목적으로 썼는데 환자는 진통제라고 알고 이렇게 드셔서 서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허리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초기에 그 진통 소염제를 쓰는 경우에는 진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진짜 의사 선생님이 깊은 뜻을 모르고 의심을 했네.
그러게. 네가 하여간 아파봐라 아파봐. 안 그래도 교수님, 제가 삼촌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유전이 되나요?